서울의 한적한 아파트에서 김다설은 손에 쥔 서류를 내려다보며 몸이 떨렸다. 20년 동안 키워온 딸, 아니 이제는 딸이라고 부를 수 없는 그 아이가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다설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고 그 충격으로 그녀는 무릎을 꿇고 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그날 저녁, 다설은 평소처럼 집으로 돌아왔다. 서울의 번잡한 거리를 지나 익숙한 아파트 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다. 거실에 앉아있는 다유가 평소와 달리 긴장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언니, 앉아봐. 할 말이 있어. 다유의 목소리가 떨렸다. 다설은 피곤한 몸으로 소파에 앉으며 물었다. 무슨 일인데? 학교에서 문제라도 생겼어. 하지만 다유의 대답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사실 내가 키워온 그 아이가 아니야? 미안해. 다설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20년 전 병원에서 데려온 그 아기. 부모가 사고로 죽었다고 들었고 친척도 없어 그녀가 입양했다. 다설은 홀로 그 아이를 키웠다. 직장 생활과 육가를 병행하며 모든 것을 포기했다. 결혼도, 연애도. 오로지 다유를 위해 살았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 다유는 고아가 아니었다. 그녀의 친부모는 살아있었고 다유는 그들의 계획된 사기 속에서 다설의 집에 들어온 것이었다. 왜 그런 짓을? 다설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다유는 눈물을 흘리며 설명했다. 부모님이 빚이 많아서. 나를 이용해 내 재산을 노렸어. 하지만 언니, 난 정말로 너를 사랑하게 됐어. 이제 그만두고 싶어. 다설은 믿을 수 없었다. 사랑. 그 단어가 얼마나 잔인하게 들리는지. 그녀는 다유를 딸처럼 사랑했다. 그런데 이제 그 감정이 뒤틀리기 시작했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압력, 그리고 자신의 내적 갈등이 그녀를 옥죄어 왔다. 다음 날, 다설은 회사에서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서울의 고층 빌딩 속에서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다유의 고백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사기꾼의 딸, 아니 사기꾼 본인? 하지만 20년의 세월은 진짜였다. 다유의 웃음, 눈물, 함께한 추억. 그게 모두 연기였을까? 다설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대화를 해야 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하자 다유는 이미 짐을 챙기고 있었다. 떠날게. 더 이상 패 끼치지 않을게. 다유의 말에 다설의 가슴이 아팠다. 기다려. 왜 그렇게 서둘러? 다설이 다유의 팔을 잡았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다유의 눈에는 후회와 사랑이 섞여 있었다. 다설은 그 눈빛에 흔들렸다. 그녀는 평생 남자를 사랑하지 않았다. 늘 여성에게 끌렸지만 사회의 정상에 맞춰 숨겨왔다. 가족의 기대, 친구들의 시선. 그런데 이제 다유가 그녀의 감정을 자극하고 있었다. 너 정말 나 사랑해? 다설의 물음에 다유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처음엔 계획이었지만 이제는 진심이야. 그날 밤 두 사람은 긴 대화를 나눴다. 다유는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부모의 강요로 시작된 사기. 하지만 다설과의 삶이 그녀를 변화시켰다. 언니 덕분에 진짜 가족이 뭔지 알았어. 다설은 혼란스러웠다.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이었다. 나이 차이, 입양 관계, 사기. 모든 게 금기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사랑. 아니, 그건 불가능했다. 사회가 용납하지 않을 터였다. 다음 주, 다설의 가족이 문제를 알게 됐다.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다. 다설아, 그 아이 쫓아내. 사기꾼이잖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한국 사회에서 가족의 명예는 중요했다.
다설은 압력을 느꼈다. 친구들도 소문을 듣고 연락했다. 너 미쳤어. 그런 애랑 같이 살아. 정체성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다설은 자신의 성적 지향을 숨겨온 터라 더 큰 갈등이 생겼다. 다유는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다. 친구들이 그녀의 비밀을 알게 됐다. 사기꾼 딸, 누군가의 비아냥이 들려왔다. 다유는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다. 다설은 그녀를 안아주었다. 그 포옹이 평소와 달랐다. 따뜻함 속에 다른 감정이 스며들었다.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다설의 말에 다유가 속삭였다. 언니, 나랑 같이 있어줘.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다설은 결정을 내려야 했다. 다유를 버릴까? 아니면 받아들일까? 사회의 정죄, 가족의 반대, 자신의 도덕적 딜레마. 모든 게 그녀를 짓눌렀다. 하지만 다유의 눈빛이 그녀를 붙잡았다. 이 관계가 시작되는 순간 그들은 큰 대가를 치러야 할 터였다. 다설은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다유의 고백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사랑한다고? 그 단어가 얼마나 위험한지.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였다. 특히 나이 차이와 입양 관계가 얽힌 경우라면. 다설은 거울을 보며 자신을 탓했다. 너 미쳤어. 그 애를 그렇게 봐. 하지만 마음은 이미 기울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다유가 커피를 타오며 물었다. 언니, 어제 말 진심이었어. 다설은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혼란스러워 두 사람은 테이블에 앉아 침묵했다. 서울의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다. 평화로운 순간이었지만 폭풍 전야였다. 갑자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다설의 어머니였다. 다설아, 문 열어. 어머니는 들어오자마자 다유를 노려봤다. 너, 당장 나가. 우리 집안에 사기꾼이 있을 자리가 없어. 다유는 고개를 숙였다. 다설이 어머니를 말렸다. 엄마, 진정해. 다유가 잘못했지만 어머니가 소리쳤다. 잘못. 그게 잘못으로 끝날 일이야? 경찰에 신고할 거야. 다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가족의 압력이 현실화됐다. 그날 오후, 다설은 어머니를 설득하려 애썼다. 다유는 이제 달라졌어요. 믿어주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완강했다. 너 혼자 사는 거 봐에 결혼도 안 하고. 다 그 애 때문이야. 어머니의 말에 다설의 비밀이 드러날까 두려웠다. 그녀는 평생 레즈비언임을 숨겨왔다. 사회의 기대에 맞춰 살았다. 그런데 이제 다유가 그 벽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다유는 방에 혼자 앉아 울었다. 부모의 사기 계획 때문에 모든 게 엉망이 됐다. 그녀는 다설을 진심으로 사랑했다. 처음엔 이용하려 했지만 20년의 세월이 그녀를 변화시켰다. 언니 없인 못 살아. 다유는 결심했다. 부모에게 연락해 모든 걸 끊을 터였다. 하지만 부모의 반응은 차가웠다. 내가 왜 그래? 계획대로 해. 아버지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다. 저녁, 다설과 다유는 공원으로 나갔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다. 언니, 나 때문에 힘들지? 다유의 물음에 다설이 대답했다. 아니, 나 때문이야. 내 감정을 숨겨온 탓. 다설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여성에게 끌린다는 사실, 사회의 정죄 때문에 억눌러온 삶. 다유는 놀랐다. 언니도. 나처럼 두 사람의 대화가 깊어졌다. 그 순간 첫 키스 같은 감정이 싹 텄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다음 날 회사에서 다설은 상사의 호출을 받았다. 김 과장, 소문 들었어. 집안일이 복잡하다며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사회의 정죄가 시작됐다. 다설은 스트레스로 쓰러질 뻔했다. 집에 돌아오자
다유가 기다리고 있었다. 언니, 같이 도망칠까? 다유의 제안에 다설이 흔들렸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직장, 가족, 친구, 모든 걸 포기해야 했다. 가족 모임에서 폭발이 일어났다. 어머니가 친척들에게 모든 걸 말했다. 다설이가 사기꾼 애를 키워 친척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동성애자 아냐? 결혼 안 하는 게 이상해.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렸다. 다설은 충격받았다.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나고 있었다. 그녀는 집으로 도망쳤다. 다유가 위로했다. 언니, 나랑 같이 싸워. 하지만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다. 다유의 부모가 찾아왔다. 우리 딸 데려가. 내 재산 내놔. 그들의 요구에 다설이 분노했다. 다유는 부모를 거부했다. 안 갈래. 언니 사랑해. 그 말에 부모가 비웃었다. 사랑. 그게 무슨 소리야? 가족 간의 대치가 시작됐다. 다설은 도덕적 딜레마에 빠졌다. 다유를 선택하면 모든 걸 잃는다. 하지만 포기하면 평생 후회할 터였다. 긴장감이 고조되며 다설은 결단을 내려야 했다. 사회의 압력 속에서 그녀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다설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다. 다유의 부모와의 대치 후 집안은 전쟁터가 됐다. 너희들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다설이 소리쳤다. 다유의 어머니가 비아냥거렸다. 우리 딸이 내 재산 노린 거 알면서 왜 키웠어? 바보지. 다유는 부모를 밀치며 말했다. 그만해. 나 이제 너희들 안 봐. 그날 밤 다설과 다유는 서로를 안고 울었다. 미안해, 언니. 다 내 탓이야. 다유의 말에 다설이 속삭였다. 아니, 나도 잘못했어. 내 감정을 무시했어. 두 사람의 관계가 깊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사회의 벽은 높았다. 다음 날 다설의 직장에서 해고 통보가 왔다. 이미지 문제야. 미안. 상사의 말에 다설은 절망했다. 소문이 퍼진 탓이었다. 다유는 학교를 그만두기로 했다. 친구들의 따돌림이 견딜 수 없었다. 사기꾼, 비난이 쏟아졌다. 그녀는 다설에게 말했다. 언니, 우리 새로 시작하자. 다른 도시로 가. 하지만 다설은 망설였다. 가족의 유산, 친구들의 연락. 모든 게 그녀를 붙잡았다. 쉽지 않아. 사회가 용납 안 해. 가족의 압력이 절정에 달했다.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 내 탓이야. 스트레스 받았어. 전화가 왔다. 다설은 병원으로 달려갔다. 어머니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다유 버려. 정상적으로 살아. 다설의 가슴이 아팠다. 도덕적 선택의 순간이었다. 어머니를 위해 다유를 포기할까? 아니면 자신의 행복을 선택할까? 병원에서 돌아온 다설은 다유와 마주쳤다. 언니, 엄마 어때? 다유의 걱정에 다설이 울었다. 엄마가 너 싫어해.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눴다. 다유의 과거 사기, 다설의 숨겨온 정체성. 모든 게 얽혔다. 우리 사랑은 잘못된 거야. 다설의 물음에 다유가 대답했다. 아니, 진심이야. 사회가 잘못된 거지? 하지만 배신이 또 일어났다. 다설의 친구가 소문을 퍼뜨렸다. 다설이 레즈비언이래. SNS에 글이 올라왔다. 사회의 정죄가 쏟아졌다. 댓글들, 역겹다, 가족 망신. 다설은 우울증에 빠졌다. 다유가 그녀를 지켰다. 언니, 나 믿어. 같이 이겨낼게. 고조되는 드라마 속에서 다설은 변호사를 찾았다. 사기건을 해결하려 했다. 하지만 다유의 부모가 소송을 걸었다. 우리 딸 돌려줘. 법정 싸움이 시작됐다.
다설은 증언대에 섰다. 다유는 내 가족이에요. 하지만 판사는 의심했다. 관계가 이상해 보이네. 사회의 편견이 드러났다. 다유는 부모를 대면했다. 왜 나 이용했어? 사랑이 뭐야? 부모의 대답. 돈이 사랑이야. 다유는 절망했다. 그녀는 다설에게 달려갔다. 언니, 나 이제 자유야. 부모 포기하게 하지만 그 선택의 대가는 컸다. 가족의 단절, 사회의 외로움. 다설의 내적 갈등이 절정에 달했다. 그녀는 상담소를 찾았다. 저 동성애자예요. 그런데 나이 차이 때문에 상담사의 조언, 자신을 받아들이세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한국 사회의 보수적 가치가 그녀를 짓눌렀다. 클라이맥스를 향해 다설은 결정을 내렸다. 다유와 함께할 터였다. 하지만 그 길은 가시밭길이었다. 손실, 고통, 그리고 식성. 법정에서 판결이 내려졌다. 다유의 부모가 패소했다. 입양 관계가 유효하다. 판사의 말에 다설이 안도했다. 하지만 승리는 쓰라렸다. 부모가 다유를 저주하며 나갔다. 내 인생 망할 거야. 다유는 울었다. 언니, 고마워. 하지만 이제 뭐해?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논의했다. 서울 떠나자. 부산으로 가. 다설의 제안에 다유가 동의했다. 하지만 이동 전에 어머니가 다시 찾아왔다. 다설아, 제발. 내 행복 생각해. 어머니의 눈물에 다설이 흔들렸다. 엄마, 저 행복해요. 다유랑 어머니는 충격받았다. 너희 그 애를 사랑해? 여자로. 그 고백이 가족의 파탄을 가져왔다. 어머니가 집을 나갔다. 더 이상 딸 아니야. 다설은 절망했다. 가족의 상실이 컸다. 사회의 시선도 여전했다. 이웃들의 수군거림, 저 집 이상의 다설과 다유는 고립됐다. 새로운 도시에서 생활이 시작됐다. 부산의 바다가 그들을 맞이했다. 다설은 새 직장을 찾았다. 다유는 대학에 재입학했다. 하지만 과거가 따라왔다. SNS에서 소문이 퍼졌다. 사기꾼과 레즈비언 커플 익명 댓글이 쏟아졌다. 다유는 스트레스로 아팠다. 언니, 왜 우리만 이렇게? 다설은 다유를 안심시켰다. 사랑 때문에. 하지만 후회 안에 두 사람의 관계가 깊어졌다. 일상 속에서 서로를 의지했다. 하지만 내적 갈등은 여전했다. 다설은 밤마다 생각했다. 이게 옳은 선택인가? 도덕적 딜레마가 그녀를 괴롭혔다. 친구의 배신이 다시 일어났다. 옛 친구가 언론에 제보했다. 동성 커플의 사기 스캔들 기사가 나왔다. 사회의 논란이 일었다. TV 토크쇼에서 논의됐다. 동성애와 사기, 용납할 수 있나?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했다. 다설은 인터뷰 요청을 받았지만 거부했다. 다유는 자신의 정체성을 직면했다. 나도 여성 좋아해. 언니 덕분에 알았어. 하지만 사회의 압력이 그녀를 짓눌렀다. 학교에서 따돌림. 변태. 누군가의 말에 다유가 싸웠다. 사랑이 왜 변태야? 그 사건으로 정학을 받았다. 다설은 모든 걸 걸었다. 다유야, 같이 싸우자. 두 사람은 커뮤니티를 찾았다. LGBT 모임에 참여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너희처럼 사는 사람 많아 위로가 됐다. 하지만 여전히 외로웠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다설의 어머니가 재등장했다. 미안해. 내 행복이 중요해. 화해의 순간이었다. 하지만 완전한 수용은 아니었다. 사회가 변해야 해. 어머니의 말에 다설이 울었다. 이제 두 사람은 미래를 계획했다. 하지만 대가가 컸다. 잃은 것들, 직장, 친구, 가족의 일부.
그런데도 그들은 선택했다. 사랑을 위해. 부산에서의 생활이 안정되기 시작했다. 다설과 다유는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았다. 아침에 함께 산책하고 저녁에 대화를 나눴다. 언니, 행복해. 다유의 물음에 다설이 미소 지었다. 응, 너 덕분에.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과거의 그림자가 다시 드리웠다. 다유의 부모가 다시 찾아왔다. 돈 내놔. 아니면 소송 다시 할게. 협박이었다. 다설은 단호했다. 그만해. 다유는 이제 내 사람이야. 부모가 비웃었다. 사람. 웃기네. 동성애자들 그 말에 다유가 폭발했다. 나가. 영원히 안 볼게. 그 사건 후 두 사람은 더 강해졌다. 하지만 사회의 변화는 느렸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여전히 불법이었다. 그들은 법적 보호 없이 살았다. 언젠가 변할 거야. 다설의 희망이었다. 내적 식성이 왔다. 다설은 꿈에서 과거를 봤다. 사기 발각 순간, 가족의 비난. 깨어나 울었다. 다유가 위로했다. 언니, 이제 괜찮아. 두 사람의 사랑이 깊어졌다. 하지만 대가는 여전했다. 건강 문제, 정신적 고통. 친구들의 재등장. 일부가 사과했다. 미안. 이해 못했어. 화해가 이뤄졌다. 하지만 모든 게 돌아오진 않았다. 다설은 책을 쓰기로 했다. 자신의 이야기를. 사랑의 대가라는 제목으로. 출판 후 반응이 분분했다. 지지자와 비난자. 토론이 일어났다. 동성애는 자연스러운가? 사회의 논란이 커졌다. 다설과 다유는 그 중심에 섰다. 마지막으로 두 사람은 바다를 보며 대화했다. 우리 선택 옳았어. 다설의 물음에 다유가 대답했다. 응, 후회 안 해. 하지만 질문이 남았다. 사랑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하는 게 정말 옳은가? 사랑의 대가가 과연 가치 있는가?